자, 학교 알림이는 초등학교 정보고시에 의해서 교육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학교 알림이에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그 중에서도 학업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는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여전히 잘 모르세요. 자, 그런데 고맙게도 학교 알림이에는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의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과정을 알아볼까요? 자, 학교 알림이는 포털에서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포털 주소창에 직접 school.go.kr을 입력하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검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학교 알림이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학교 알림이 창이 뜨면 그 다음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학교를 파란 입력창에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입력하면 다시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요. 새로운 페이지 위쪽에 보면 밑줄로 그어진 고등학교를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 검색한 학교만의 새로운 창이 뜹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정보 공시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2023년을 클릭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2024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2024년을 확인해도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보는 4월 말이나 5월 달 돼야 대부분 입력이 되고요. 아예 1학기가 지나도록 입력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정보는 2023년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해당 학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살펴보죠. 자, 큰 틀에서 보면 교육활동, 교육여건, 학생 현황, 교육 현황, 예산 결상 현황, 학업 성취 사항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내용 중에서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2가지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교육활동 보이시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학업 성취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2가지 중에 맨 앞에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와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부 항목인 학교 교육과정 평가 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 그리고 일주일간 각 과목별로 몇 시간을 수업하는지를 정하는 단위 배당 기준을 알려줍니다. 단위 배당 기준은 예를 들면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몇 시간, 물리 3시간, 화학원 3시간 등등 과목별로 몇 시간을 배우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포함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와 함께 연계된 활동을 보여주는 항목인데요.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5번 교과학습 평가 활동입니다. 집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행평가는 몇 %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각 영역별로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빨간색 네모 안에 예시를 들어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바로 2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볼까요?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클릭하면 왼쪽 아래에 보면 4-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확인해 보면
1, 2,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과목별 세부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자, 혹시 나는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끝까지 내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2023년 9월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1학기에 배우는 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아래에 학년별 과목별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이 보이면 2학년 계획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다운을 받았거나 미리 보기를 봐서 과목별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눌러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저는 문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학에 대한 1학기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주는 무엇을 배우고 둘째 주는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단원 내용과 세부 내용을 위주로 배우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배우는지가 적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파악되었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으로도 세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6개 항목 중에서 맨 오른쪽에 위치한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자, 학업 성취 사항을 눌러보면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는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내신 성적에 관한 매우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건데요.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그 아래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과목별 자세한 평가 계획이 따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궁금하다면 하나씩 눌러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문학 과목에 대한 평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표가 그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평가 계획이 있는데 좀 전에 교육활동에서도 간단한 설명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 고등학교마다 내용이 교육활동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업 성취 사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지금 보시는 학업 성취 사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을 보시면 1학기 내신 문제의 각각의 문항수와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지필은 30%, 기말고사 지필 30%, 수행평가 40%로 2학년 1학기 문학 성적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보니까 수행평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수행평가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휘력 평가하기 20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시 5점, 문맥 5점, 어휘 5점, 또 어휘 5점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고요. 또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한 학기 한 권의 책 읽고 활동지 작성하기 수행평가도 있는데요. 역시 20점이네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내용 11점, 문장 3점, 맞춤법 3점, 분량 3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어떤 정도로 맞춰내지 못하면 마이너스 1점 감점도 나와 있어서 세부적 평가 기준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세부 평가 점수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한다면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알아본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숫자를 입력하고 그 입력란에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에 공시년월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3차 2023년 9월을 클릭합니다. 이유는 9월을 클릭해야 전년도 1학기의 각 과목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성취 비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어렵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항목을 통해서 과목별 난이도와 목표 점수를 예측할 수 있고요. 또 대비하는 것도 우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시간이 된다면 되도록 3개년 내용을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개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맨 앞에 2023년, 22년, 마지막에 21년의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성취 비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영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23년에는 영어 평균이 69.4점이었고요. 22년에는 69.4점, 21년에는 64.5점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확인해 보면 23년에 19.1, 22년은 23.6, 그리고 21년에는 19.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영어 과목의 과목 난이도를 예측해 보면 영어는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점수가 좋다면 유리한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단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다른 과목도 한번 확인해 보죠. 생명과학 1을 한번 볼까요? 23년에는 생명과학 평균이 70.6이었고요. 22년은 64.1, 21년에는 65.7점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확인해 보면 23년 21일, 22년에는 24, 21년에는 21.3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원은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종합해보면 해당 학교는 수학과학이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과목을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매년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3개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 학교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직까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런 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는 학교 알림이를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맞는 학업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기 초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준비해서 부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